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사업과 피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두 분 다 오늘 매일 이제 피칭 현장에 있으시니까 속사함으로 일단 저는 피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그래도 최소한 10번에서 100번 사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회만 해도 5,770팀들에 제가 구성을 했는데 이 대회만 해도 피칭 한 9번, 10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그래서 청창사 920기 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피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보통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서서 발표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서 보통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다수분이 앉아 계시죠.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구조고 또 두 번째 구조로는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일단은 이 구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의 목적은 사실 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에서도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 50% 이상, 그러니까 6할 정도는 관여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어디 앉아있냐?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대부분 여기 또는 여기. 간혹 가다가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보면은 명판 이렇게 팻말이 있는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그때 보면 심사위원장이라고 써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도 되게 떠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 컨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에게 내 반응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컨택 포인트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으라고 많이 해요. 이번 갔다가 저번 갔다가 이렇게 심사장을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뷰 포인트. 그러니까 시선을 둬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심사위원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했을 때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보다 이 사람을 설득을 했을 때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뷰 포인트를 1, 1, 2, 1, 1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이든 또는 우리가 IR 피칭을 하든 보통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여기 심사위원분들께서 회의를 하셔요. 근데 그 회의를 할 때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먼저 말할 거니까요? 이 심사위원장님이 먼저 말할 거니까 말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피칭을 하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붙일까 떨어뜨릴까. 근데 이 심사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이 사람이 부정적이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이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심사위원장님이시니까 대부분 이 심사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좋으면 무조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대신 이분께서 처음에 긍정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확률이 높아지고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을 꺼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택 포인트는 이 사람을 잘 캐치를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콜랩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이제 흔히 피칭이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하나는 이게 발표식이 있고요, 면접식이 있고요. 이 안에서 두 개로 나뉘죠. 이게 피칭이냐, 그 안에서의 또 면접 형태냐.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PPT의 기반, 그 다음에 서류의 기반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원 사업의 방식은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보통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제 사업 모델을 내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PPT 장표로 발표를 하게 보통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 지원 사업처럼 이렇게 문서로서 발표를 하게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식도 있고, 면접식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어떻게 나가면 우리 공고 내려온 거 보면 몇 분 질의응답, 뭐 8분 질의응답, 뭐 8분 발표, 7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써있었죠. 이게 안 써있어요. 그럼 면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들어가서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한 거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 부분들 설명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면접식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대부분 지원 사업에서는 채택하고 있진 않아요. 면접 방식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면접 방식이 오히려 이런 PPT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PPT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가면 돼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안 하고 있어도 그 발표, 그 대본을 만들어서 이런 걸 외워가면 되는데 이 면접 방식은 택도 없어요.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말을 꺼내기 힘들고 질의응답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뉜 거예요. 나는 발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질의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발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질의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많이 발표를 해봤으니까 질의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편이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 방식은 다시 돌아와서 PPT 방식이 있고 면접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면접 방식을 채택을 했죠. 그렇죠? 우리 폴랩에서는. 그래서 면접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PPT 장표를 여기 이런 프로젝터를 통해서 띄우면 PPT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석유 방식이면은 사업계획서를 PPT에 띄워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를 스크린에 띄웠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글씨가. 그쵸? 그러면 이 면접자와 이 심사위원들 간의 거리가 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최소한 2m는 확보를 해줄 겁니다. 최소한. 그쵸? 그렇겠죠.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 방식을 2번인가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런 회의하는 테이블을 다 같이 앉아서 그냥 제가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냥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말하듯이 그냥 대화하듯이 줄줄 읊어주고 그냥 끝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아마 이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책상에 이렇게 하나 놓고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근데 보통 면접 방식은 심사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배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보통 여기인 사람은 아니지. 이런 테이블에. 그래서 면접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선 처리예요.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을 보면 돼요. 근데 면접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선이 어디 쏠리냐요. 심사위원들이 5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 5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PPT라면 자, 발표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쓴 사업계획서를 다 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했잖아요. 근데 발표자분들이 이 심사위원분들이 어디를 볼까요? 심사위원분들이 보는 시선. 심사위원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쳐다보시거나 PPT를 쳐다봐요. 발표자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분들께서 미리 숙지해 오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PPT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표자를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 한정된 8분, 7분, 총 15분의 시간 동안 이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8분 안에 검토를 해야죠. 왜냐면 이 검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바빠요. 그 8분 동안. 그래서 되게 바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를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PPT는. 왜냐면 PPT 장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니까. 근데 면접식은 달라요. PPT 볼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2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5분 계시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PPT 장표를 보셔야 되는데 PPT를 봐봤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앞에 다 인쇄가 돼 있을 거거든요.
사업계획서가 방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에는 발표자를 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발표자가 이 서류에 머리를 박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PPT를 발표를 할 때는 PPT 발표를 보면서 해도 되는데 서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안 보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원래 안 보고 하는 게 정설이긴 해요. 근데 사실 8분에 대한 그걸 다 외우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프리스타일로 8분을 발표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서 컨택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표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발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 현실적으로 이 서류와 이 5명을 다 컨택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3명 정도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심사위원장, 일단 헤드. 이 사람은 무조건 서류 보고 이 사람만 맞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먼저 가야 돼요, 시선이. 그러니까 서류 보면서 이 사람 쳐다봤다가 여유가 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외워진 부분이고 안 외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나 자신 있다. 이 부분은 자신 없다. 자신 있는 부분에서 내가 서류를 안 봐도 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까지 시선을 확장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선을 두기 어려울 때는 일단 이 사람하고만 왔다 갔다, 심사위원장하고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나오면 시선을 분산을 해주세요. 여유 있으면 여기까지 한 번씩 쳐다봐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리고 뭐 더 나가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피칭 가운데 피칭 매너인데 이게 딱 가면은 왼쪽에 설지 오른쪽에 설지 정해줘요. 그러면 이게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PPT를 연결하니까. 그러면은 파란색이 포인터로 쳤을 때 포인터를 오른손에 드시면 제가 왼쪽에서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몸을. 그렇게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을 느끼겠죠. 그래서 무조건 포인터는 제가 이 스크린을 향하는 방향으로 포인터를 들어줍니다.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포인터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 포인터를 바꿔서 왼쪽으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오른쪽으로 들고 그래야 제가 어깨가 심사위원들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전점이고요. 자, 그리고 보이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들어가시면 목소리를 달달달 떨 겁니다. 100%예요. 100%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팅하거나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이 점점 빨라지시면 이제 호흡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게 테크가 발표 자리가 예를 들어 8분이시다. 이번에 8분이시죠? 그럼 절대 8분에 맞추시면 사고 납니다. 엑시던트예요. 무조건 엑시던트가요. 무조건 발표를 7분.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왜냐면 내가 발표 자리가 8분이다라고 하면 내가 속도를 알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럼 점점 빨라져요.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가보면 이게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게 심사위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분 남았는지 시계가 보이거든요. 그럼 시계가 시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압박을 느껴서 많이 빨라져요. 그러면 할 말도 놓치고 머리가 새하얘지죠. 그래서 7분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끝나도 시간 무조건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좀 릴렉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8분 동안 이거 굳이 이게 1분 더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1분 줄이고 질의응답 때 하고 그냥 1분 줄이는 게 낫습니다. 피디님 혹시 8분으로 맞춰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 피디님 호흡으로 한 6분 40초 정도 맞추시면 발표장 가시면 8분이 끝나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피디님은 아마 6분 40초 정도 이 정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임 대표님께서는 아마 7분 내외 정도? 이 정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목소리를 떨 수는 있어요. 떨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마일입니다. 왜냐면 들어가셔서 얼굴을 한번 보고 웃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심사위원들 표정이 안 나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심사위원들 표정이 울상이에요. 죽상 그냥 들어가면. 왜냐면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사위원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9시부터 6시까지 심사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말하고
이제 듣고 말하고 해야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건데 계속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지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들 보면 재밌어요, 그치? 근데 안 돼 있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힘들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번씩 릴렉스 해주면서 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면 피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칭은 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PPT 장표가 있죠. PPT 장표 또는 그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이 사람한테 제시를 했던 거는 또 우리가 발표할 때 말을 했던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질의응답이 들어와요. 질의응답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 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매출 실현이 가능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 아이템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돈 벌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하면은 일단 즉발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출 실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질의응답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중간에 잘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없는 대답이에요. 질의응답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에서 잘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답은 들었으니까. 되냐 안 되냐 라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심사위원분들은 겁니다. 심사위원은 보통 사업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의응답을 할 때 이건 콘텐츠 사업이잖아요.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콘텐츠 사업 쪽으로 질의응답을 해주는 게 맞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사업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고요. 또 뭐가 있을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보통 이제 매출이 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이번 콜랩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지. 일단 제 생각에는 콜랩에서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이 참가자들께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100%.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사업이 크리에이팅이잖아요. 크리에이터 사업. 그렇죠. 크리에이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본인에 대해 컨텐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컨텐츠 그리고 이게 소셜 인플루언스,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뭐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은 이게 아니라 결론에는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 심사위원은
사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술, 마케팅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면 대략적인 건 아시죠? 대략적인 건 당연히 알아요. 유튜브에서 조회수에 비례해서 조회수, 시청자 수, 시간 수에 비례해서 수익이 창출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근데 뭘 모르냐? 예를 들어 우리가 곤충 사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냐면 이게 사료다. 그리고 농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마케팅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곤충 사료에 대해서 아시는 심사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사업 전문가이실 뿐이지 곤충 사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번에 콜랩에서 하신 분들이 사업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TV 우리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그 지니어스 TV보다 인터뷰에 관한 채널이잖아요. 그럼 그 인터뷰에 대한 시장은 PD님이 더 전문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답을 어디서 이끌어내야 되냐면 그 중요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쪽은 사료고 이쪽은 인터뷰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한번 칩시다. 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물어볼까요? 이건 묻지 않아요. 이건 묻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요. 사료 가지고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사료를 어떻게 만드냐. 유튜브 컨텐츠죠. 인터뷰는 하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할 거냐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에요. 네, 섭외를 하고 사료를 만들고 그건 니네 가겠지. 니네 전문가야. 근데 그걸 결론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탁 수업을 이제 홍보를 한다 해서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받고 그분들이 팔고자 하는 어떤 상품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준비 수수료를 받거나 그래서 이제 러닝 개런티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 훨씬 더 낫겠네요. 네.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두 개예요. 돈, 고용 딱 두 개입니다. 무조건 돈, 고용. 그러니까 지지행각 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이게 무조건 핵심이에요. 무조건 핵심.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사료를 신청했는데 사료에 대해서 모르면 이건 문제예요. 그리고 PD님께서 인터뷰 콘텐츠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인터뷰 콘텐츠에 관해서 모르시면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불합격의 사유예요. 근데 PD님이 인터뷰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돈을 어디서 벌 거냐요. 그래서 돈 얘기를 떠나서 인터뷰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MCN 이런 걸로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누구를 출연을 시킬 거래요. 출연을 시킬 건데 그러면 이 소속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이런 MCN 기업들하고 뭔가 MOU를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일부러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괜히 얕은 지식을 아는 척 하시면 개틀려요. 무조건 개틀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제가 아는 MCN 기업들을 몇 명 알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MCN 기업들을 알고 있어서 그분들과 몇 차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몇 해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화해서 이러한 이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은데 가장 좋은 건요. 내가 MCN 회사 안 가. MCN 회사 지금 제가 2개 알고 있는데 그냥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 베스트예요. 길게 끌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yes or no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업계획서 상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는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인데, 사업계획서에서 추가적으로 나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실 경우에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모른다고 할 때 대답에 그냥 포맷이 있어요. 포맷. 이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대답할 때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무조건 천만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끝낼 거예요. 그게 사실 막 뭐라고 이 사람의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구나. 네,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아는 분, MC 회사를 누가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물어보겠다. 또는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꼭 제가 집에 가자마자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 대신 내가 이거 발표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찾아보겠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이게 중요한 결함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모르겠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소한 것들, 이런 데 팔 때는 뭐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 그럼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피제 채널은 수익 창출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들. 그런 건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가자마자 바로 찾아봐서 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사실 심사위원들도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낸 이걸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분들이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한 거예요. 이 의견 수용하겠다. 네, 그렇게 무조건 자연스럽게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다 모른다라 그러시면은 이제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치기는 안 돼요. 이게 되게 발표를 하실 때 이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숨이 막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틀리면 하고 뒤로 돌아가고 이런 거 있죠. 뭐뭐 했습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뭐뭐 했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걸 생각하세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꼭 알아주세요. 시간 무조건 두 분 다 남게 설계를 하시고, 남게 설계했고, 그 다음에 시간 무조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천천히 해도 안 늦어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요약을 하자면, 그리고 이 들어가자마자 방해 구조에 대해서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낯설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눈 몇 번 쳐다보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들어가면서 다 안녕하세요 5번 인사하세요. 그냥 5번 다 인사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머리 다 박으면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그 자료로 하는 거 보니까 앉아서 하는 사업의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들 잘 마주치면서 컨택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문득 나오는 건데, 심사위원회 무관심에 익숙해지세요.
무관심. 심사위원회 무관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심사위원분들이 나를 안 볼 수 있어요. 5분 다 사업 계획서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바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허공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 무조건 익숙해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면 되게 신나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 안 보잖아요. 그럼 되게 힘 빠져요. 그럴 때 목소리 톤 딱 유지하고 정신줄을 딱 단디 잡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무관심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랑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심사위원분들 말처럼 그냥 진짜 솔직히 진짜 띠꺼워요. 진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의 역할이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을 거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상위 10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100명 중에 하위 90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걸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띠껍습니다. 네, 굉장히 띠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쓰는 게 이 스킬인 거예요. 웃으라고. 웃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이게 처음에 웃고 분위기가 풀린 상태에서 뭐 필요하시면 한 번씩 농담도 해주셔도 괜찮고 분위기 풀리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분들이 그 말투가 되게 좀 되게 차갑고 그리고 되게 공격적인 말투예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공격적인 데서 이 사람이 무너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대신 이 사람이 절대 개인에 대한 악감정은 절대 없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열받을 수 있어요. 열받아도 후 한번 떨어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업에 대해서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이해를 못했어. 근데 막 이게 이상한 거 가지고 막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억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세요. 질문을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파생해서 뭐 태클 걸고 계속 태클 걸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 문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딱 잘라버리세요. 어차피 5명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등, 5등 이거 빼고 계산해요. 2, 3, 4등만 이렇게 해서 합산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유독 띠껍게 된다. 그냥 딱 잘라버리세요. 이 사람 좀 덜어버리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리고 하면 뒤에서 정신이 어지러지네요. 혼미해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미리 딱 느낌이 바로 와요. 이 사람 억까, 이 사람 이 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면서 까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네,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적응하겠습니다. 딱 끝내세요.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오히려 그게 플러스예요. 왜냐면 말리는 게 보여요. 다른 심사위원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안에서 뭐 호흡을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따따따따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이 레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비 창업자 레벨이잖아요. 이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레벨.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예비 창업자 때도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때는 이제 기술적 지원 창업기업 지원사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도 그때는 좀 분위기 무자다가 청창사가 개털렸어요. 그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무자하고 청창사에서 개털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예비 창업자 수준에서는 막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질문 안 하실 테니까 가급적이면 네. 그리고 가장 핵심 제발 질문 딱 떨어지게 말씀해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굳이 질문이 질의응답이 길어질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딱 떨어지게.
아 그렇구나. 네.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있어요. 그 PD님이 8분에서 지금 몇 분으로 잡으셨어요? 시험 시스템? 어떻게? 지금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대충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한 5분? 5분? 8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서 지금. 아 네네. 다시 한번 전화해야 돼. 네네. 그거 시간 잡아보시고 예를 들어 8분이다 라고 하시면 7분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상업계획서에 자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섹터가 A, B, C, D가 있다. 이 중에 여기가 자신 없고 여기가 자신 있다 라고 하시면 피칭 덱에 이 내용을 빼세요. 가급적이면 자신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게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설명했던 부분에서 뭔가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강을 하시고 이 부분을 줄이세요. 자신 있는 부분을 줄이세요. 그래야 질문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신 없는 부분에서 질문 들어오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자신 없는 부분에서 자신 있는 부분에서 질문이 최대한 들어오게 오히려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더 약하게 쓰세요. 훨씬 약하게 쓰세요. 그리고 발표할 때 여기로 훨씬 빡세게 발표하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질문합니다. 네. 이게 정답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그렇게 엄청나게 피칭에 대한 수준을 요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은 건데 라는 질문이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들으시면 X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게 중요해요. 꼭 피칭하실 때 이건 꼭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뭐다 정확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템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여기 계획서 같이 썼으니까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국산 사료를 인식 개선 이런 한 줄 카피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제품이 뭐냐. 그러니까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인터뷰 딱 이렇게 한 줄 딱 아이템 뭔지. 그러니까 국산 사료 인식을 계산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인터뷰하는 그런 인터뷰 채널을 만들겠다 라고 정확히 말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꼭 이 말 붙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제 아이템은 이런 말 꼭 붙여가지고 제 아이템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국산 사료의 인식을 개선해보자 합니다 라는 걸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피디님은 제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미디어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하는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딱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 아니겠죠? 다른 거겠죠? 카피 바꾸셔가지고 그게 있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건 뭘 하고자 하는 건데? 라고 질문이 나오시면 네, 쥐집치고 나오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첫 마디 딱 정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시마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고 첫 번째. 네.